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5회 기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5회는 2018년 상시 2회 문제를 2021년 기준에 맞게끔 변경했습니다. 자, 기본 작업 시트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기본 작업 하나의 시트에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보이죠? 기본 작업 시트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은 거의 고정이죠. 세 번째는 보호 대신에 페이지 레이아웃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작업은 우리가 15점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기본 작업 첫 번째 고급 필터에서 보면은 조건을 A26부터 넣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26에 자, 제목을 뭐라고 넣어줘야 됩니까? 조건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조건이라고 넣고요. 제목 그 다음 칸 A27번지에 함수를 이용한 조건을 넣어줄 건데 자,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주세요. 판매 금액이 전체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보다 이상 이거나 그랬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데 이거나 하니까 뭘로 시작해야 된다? 오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조건 오화는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 에버리지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조건 물품 코드의 앞 두 글자를 뽑아서 레프트겠죠. 그게 JJ와 같은가를 물어볼 거예요. 조건이 두 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넣을 건데 오화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오화 조건이 이거나 또는 상태예요. 보이죠? 자, 첫 번째 조건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이다 그랬어요. 자, 눈으로 보세요. 판매 금액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데이터. 고급 필터에서 한 칸은 상대 참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다음 칸 물어볼 거예요. 얘가 이상이냐 그랬어요. 이상은 크거나 같죠. 그죠? 크거나 같은 게 이상입니다. 누구의?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에버리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손으로 써도 되고요. 에버리지를 여러분들이 찾으러 가도 돼요. 자, 에버리지를 찾아서요. 범위는 판매 금액 전체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판매 금액 전체 평균은 다음 칸 내려갔을 때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 한 칸은 상대 참조, 여러 칸 범위를 지정하는 건 반드시 절대 참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화로 돌아오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왼쪽에 두 개를 뽑는다 그랬어요. 물품 코드에서. 그래서 레프트가 필요하겠죠. 자, 레프트. 누구의? 물품 코드에서 몇 글자를 뽑는다 그랬습니까? 두 글자를 뽑아요. 5화로 돌아올게요. 뽑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에러 상태입니다. 뽑는 걸로 끝 아니에요. 걔가 누구랑 같으냐 물어야 돼요. JJ랑 같으냐 물어야 돼요. 자, 이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JJ는 지금 여러분들이 글자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뽑았을 때 결과는 문자이기 때문에 비교는 문자하고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이 끝이 났죠. 확인. 그러면 맞다 아니면 틀리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할 건데 결과는 어디 들어왔습니까? 29번지라 그랬어요. 그럼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요. 범위를 지정된 상태에서 데이터의 고급 필터 범위 반짝이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상수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만큼이고요. 결과 복사 위치는 A29다 그랬습니다. 보이죠? 5화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AND보다. 그래서 누구만 가지고 오라는 말 없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1번 고급 필터가 끝이 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자 그랬어요. 자, 조건부 서식 안에서 함수를 쓸 때는 손으로 쭉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힘든 사람은 빈칸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그 자리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건데 뭘 하자 그랬냐면 조건부 서식은 나중에 범위가 중요해요.
주문 일자에서 월을 뽑을 거예요. 그 월이 몇 월이라 그랬습니까? 5월. 5하고 같다는 뜻이죠. 이고 end겠죠. 할부 기간이 6 이상 12 이하라는 말은 할부 기간이 6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12 이하다라는 뜻이에요.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행 전체에 대해서 주로 작업할 때는 열 고정이 들어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빈칸 아무 때나 하나를 선택해 놓고요. 자, equal end부터 들어갈게요. end. 자, 첫 번째 조건. 주문 일자에 뭘 뽑는다고요? 월을 뽑아야 돼요. 무슨 함수 쓰자 그랬습니까? months를 쓰자 그랬죠. 자, 그래서 month 함수를 쓰러 갈 거예요. 어디에서? 주문 일자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은 무조건 열 아니면 행 고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열 아니면 행 고정. 주문 일자가 첫 번째가 A3인데 두 번째는 A4, 세 번째는 A5. A열은 고정 3, 4, 5만 변하기 때문에 쟤는 열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엔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뽑은 게 몇 월이냐 물어야 돼요. 5월. 5하고 같으냐 묻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5는 수치예요. 왜? 여러분들이 먼스에서 보면은 결과가 수치값이죠. 그죠? 화면상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할부 기간이 요 자리죠. 첫 번째 역시 열 고정입니다. 열 고정 만들어 놓고요. 6 이상 크거나 같다 6. 세 번째 조건 할부 기간이 역시 열 고정 12 이하다. 작거나 같다 12.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 쓰고요. 제가 요 밑에 빈칸에다 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뭔 말인고 이해가 가죠? 이런 식으로 쓰면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거 자체가 이거 이고 이면서 이거 인거 end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쓰면 안 되고요. 분리해서 이렇게 end로 엮어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넣어주세요. 이걸 손으로 쓰기 편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를 범위 설정해서 잘라내세요.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건 엔터 눌러서 없애버리세요. 자, 요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은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A3에서 H24만 범위를 잡아야 돼요. A3에서 H24만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A2번부터 여기 제목줄 범위를 안 잡았죠. 만약에 여기를 범위를 잡으면 내가 원하는 칸이 아니라 그 위에 칸의 서식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범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홈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에 커서를 두고요. 잘라낸 걸 붙여주세요. 보이죠? 똑같이 손으로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때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 색깔은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굵은 기울임꼴, 색깔은 녹색. 이름이 뜨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확인. 보이죠? 조건부 서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대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만약에 조건부 서식이 잘못되었으면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칙 관리 가서 여러분들이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옆에 화살표 설정 대화 상자 얘를 띄워놓고 보는 게 좋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가운데 맞춤을 하자 그랬습니다. 정가운데라는 말은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여백에 있었어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거 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상단 왼쪽 구역에는 시트명을 표시할 수 있는 머리글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 왼쪽에 시트명, 시트 이름 삽입이라는 걸 선택하면 탭이라고 들어올 거예요. 요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여기 잠깐 보세요. 표시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니까 지금 기본 작업까지만 딱 나왔어요. 기본 작업 뒤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띄우고 시트까지 붙어 있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끝이 아니에요. 머리글 편집으로 가서요. 탭했죠. 그 뒤에 무슨 글자를 붙여야 돼요? 내가 시트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한 칸 띄우고 시트라는 글자를 붙여서 요렇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시 예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띄우고 시트 요렇게 나타내도록 만들어 놨고요. 세 번째, 인쇄 영역은 시트에 있다 그랬죠. 자, 시트에서 A2에서 H24가 인쇄 영역입니다. 커서 두고요. A2에서 H24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금선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 눌러도 되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미리 보기는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확인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으면 안 되는 애들이죠. 15점을 다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1번, 2번 함수 작업을 하고요. 3번 페이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기본 작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